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 그냥 보세요 하고 넘어갔더니 안 보시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홈택스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홈택스 로그인 시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의 메뉴 옆에 사업장 이름이 뜨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본인 성함, 그러니까 이름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요거 소득세 신고가 할 수 없으니까는 반드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하셔서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이런 팝업이 뜨게 됩니다. 팝업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면 그 맞춤형 신고 안내라고 해가지고 귀하께서는 일반 신고서로 작성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장 의무, 수익금액, 경비율, 그리고 공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도움 자료를 열람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밑에 3개 메뉴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 도움 자료 열람 후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고 도움 자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가 있고, 그리고 신고서 직접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맞춤형 신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득 유형에 맞게 어느 정도는 세팅되어 나오는 신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신고서 직접 선택의 경우에는 맞춤형과 달리 모든 걸 내가 선택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그런 서식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 신고서 직접 선택으로 가서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신고 도움 자료 열람 후 신고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맨 위에 신고 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라고 나와 있고 어떤 세무서에 누구누구 주무관 조사관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속 연도는 2020년도고요. 밑에 탭 가셔서 기본사항 보시면은 신고 안내 유형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D 유형이고요. 그리고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고요. 그리고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의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라고 적히신 분은 원래 소득세 신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라고 적히신 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라고 적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둘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로 가셔서 보시면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직권 연장이 되고 어떤 분들이 직권 연장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살펴놨는데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안내문의 여부 요것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8월 달에 낼 것이냐 5월까지 낼 것이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뭐 또는 추계로 할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가산세와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복식부기로 웬만하면 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회하시면 금액 불러 나오니까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자,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수익금액 기본적인 금액이 되니까 요거 한번 참고적으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납부기한 직권 연장에 부라고 적히신 분들도 뒤에 보시면 직권 연장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납부기한 연장하기라는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두 번째 탭 보시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몇 개의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인건비 신고한 경우에만 인건비로 경비 인정을 받아라 이 말이고 인건비가 생기면은 신고 반드시 해라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비용은 넣지 마라 이런 얘기고 소비자로부터 현금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요게 현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누락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락하지 말고 신고해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숙박 및 음식업점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보시게 되면 수익 금액 누락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매출 신고 시 그러니까 중개 사이트를 통한 매출 금액도 정확하게 집계해서 신고하라라는 얘기인데 그 음식업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야놀자 요런 경우에 그 매출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라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부가세 때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하셨어야 됐죠. 그리고 제조업 보시게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하지 말고 넣어라 이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요거는 참 이번에 2020년도에 좀 중요한 말인데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2020년도에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은 게 있어요. 한 지원금 150만 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원금 150만 원을 수익금액으로 포함해서 신고를 하라라는 얘기죠. 이거를 매출로 보겠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매출로 보겠다라는 말이고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액, 기타 등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일자리 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불포함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 아니니까 일자리 안정 지원금도 다 매출액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시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요거는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자기 개발을 위한 학원비, 주택 자금을 위한 이자 비용,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비죠.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는 기본 한도액 1,200만 원을 적용하라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필요 경비에 대한 동영상 올렸을 때 그때 접대비에 관한 설명에서 요건 설명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유의사항이 있으니까는 요게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기 유의할 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꼭 빼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탭 가시면 신고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수익금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수익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요것도 앞전에 수익금액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장의무, 간편장부 나와 있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나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도 제가 다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전에서 궁금하신 분은 다 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익금액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별도로 그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고와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다 기타 매출로 다 포함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신고시 공제창구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눈도장 꽝꽝 찍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화면이 나올 테니까 그때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연합세액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세액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거 자기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산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 내가 항목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신고 시에 그 가산세를 넣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가산세 넣어줘야지 이게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신고 상황 종합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신고 시에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추세라던가 요런 거 통계에 대해서 한번 나타낸 건데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보시면 2020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신변 자파 구입,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그리고 개인적 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업용 신용카드로 썼는데 거기에서 국세청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는 이런 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하는 걸 여기 뽑아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 금액 다 필요 경비에서 다 빼고 신고하라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신고 도움 서비스는 다 보신 거고요. 하는 김에 앞 메뉴만 오늘은 설명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종합소득세 나와 있고 스텝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정기 신고인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수정했다 그러면은 신고서는 어떻게 되는가? 맨 마지막에 신고한 거를 다 최종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는 틀린 거 있으면 계속 수정하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5월 31일에 신고하신 게 신고서로 제출이 되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후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스텝 2 신고 내역에 가면 그 접수증이라든지 뭐 신고서라든지 그 납부서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스텝 2 신고 내역에 가시면 이제 또 지방소득세로 연결되는 그런 그 버튼이 있으니까는 거기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옆에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챗봇 그리고 작성 방법, 요약, 그 다음에 전자신고 매뉴얼, 신고 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그리고 뭐 Q&A 등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하다가 막힌다 하시는 분은 여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 여기에 다시 뜰 거니까는 혹시 나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반 신고서, 정기 작성 신고, 여기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뒷장 가보시면 종합소득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넣어놨는 화면인데요. 한번 가보시면 마이 홈택스 가보시면 우편물 기타 세무 정보라고 나와 있는欄에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여기 가보시면은 국세청이 나한테 어떤 신고를 해라라고 그런 우편물로 발송했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발송했는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미처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연말정산, 장려금, 학자금 여기에 가보시면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3.3% 하시는 분들 그 지급 명세서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귀속연도에 2020년도 분을 다 더하면 수익금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회 발급을 한번 가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통계 조회 여기 가보시면 내가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조회 여기 가면은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내지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요것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관한 내역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가면 아까 본 화면 그대로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